드디어 민생 경쟁, 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가 붙었어요. 기사 같이 보시죠. 금투세 강행된 퍼펙트 스톰, 네, 2도 5천만 원 과세엔 저항이 크다. 네, 무슨 얘기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신데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뀐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네, 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이런 입장이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윤경호 의원님, 일단은 여야가 뭔가 좀 드디어 뭔가 좀 합의가 나오려나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타이밍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원래 예정대로면 내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나마도 2023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를 2년 유예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게 사실 조세 정책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하는 거고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도 하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이라고 하면 지금 7개월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월 앞두고 이걸 그냥 폐지하자는 거냐 아니면 또 유예를 하자는 거냐. 그 이면에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의 과세 자체에 그걸 싫다는 거냐.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생긴 소득 그에 네. 대해서 어떤 거는 과세를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자. 이 원천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저는 먼저 따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이거 과세 강행해야 된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주식투자 소득세의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1,400만 정도 계좌 기준이긴 하지만 그중에 1%만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숫자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여든 야든 다 찬성할 겁니다. 저는 이건 파퓰리즘이라고 봐요.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철학을 네. 먼저 논의해 본 다음에 그러면 내년 1월 폐지를 할 건지 또 유예를 할 건지 정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표피적인 단편적인 그냥 금융투자소득세 요거 하나만 같이 갈까 안 갈까를 결정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파퓰리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것만 보다가 뭔가 이가 좀 모아지는 것 같다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긴 한데 말씀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논의가 없이 겉표면만 수박할 기식으로 가는 건 또 맞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또 사실 이것도 지금 이재명 전 대표,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약간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들어보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나 또 시장의 예측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이 좀 달라요. 원안은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말씀처럼 지금 2년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 5천만 원 이상은 과세를 하자라는 게 원안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정책위 공식 입장. 원안대로 시행하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시행을 미루고 대상을 1억 원 이상으로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르죠. 여기에 더해서 그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투세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뭐 원안, 여권은 그런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보면 민주당 정책위,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 또 살짝 달라요. 그렇죠. 일단 지금 진성준 위원장의 이야기는 아까 목소리로도 들어봤지만 일단 네. 원칙적으로 그 금투세 관련된 게 원안대로 시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당내에서 관련된 논의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앞서 이제 윤경호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이렇게 크게 공감을 하는데 조세제도라는 것이 그냥 뭐 여론에 밀려서 폐지해주고 뭐 부과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세는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개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마치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된 법안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맞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채권 펀드로 인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럼 정말 윤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세금을 아예 물리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그 대상을 한 1억 정도 이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그 해당자들을 좀 좁히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에 대한 투자 소득과는 어떻게 더 평평 이룰 것인지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 단계 더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네. 일단 저렇게 대상 1억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유예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분명히 정부 여당과도 긴밀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요 안으로 봤을 때는 원안과 여권의 중간자적인 입장이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약간 요 안에서 뭔가 이 교집합을 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최근까지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일단 원안대로라고 원칙적으로 이 공식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진성준 의장 지금 현재 블로그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호떡집 된 진성준 블로그 폭락장 책임져.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성준 의원의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금투세 시행하고 지금 경제 파괴되는데 이걸 추진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네, 이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바보 소리 듣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천 건이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 제목도 호떡집 된 진성준 블로그라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이게 사실 당 입장이 또 확고하면 아니 우리는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얘기를 하면은 당 입장 이거예요. 뭐 욕을 먹어도 이거 우리 스탠스입니다라고 일할 텐데 지금 약간 좀 결이 다르고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네. 자신의 의견을 뭐 지금은 원안 고수하겠다고 하셨지만 네. 상황이 바뀌면은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금융투자세가 지금
주식시장 폭락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4월 총선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금융투자세 폐지하겠다라는 민생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요. 네. 그것이 우리는 우리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인터넷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네. 한국에 있는 자본이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 아주 손쉽게 살 수 있는 시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라고 해서 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한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주식시장보다 그래도 금융투자와 관련한 세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매력마저 그냥 규제를 통해서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것이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400만 계좌 중에 단 1%만 금융소득세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죠. 1도가 올라야만 끓는 겁니다. 이 1%의 투자 심리가 냉각된 것만으로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상당히 최근에 이 세제와 관련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 후에 정말로 이런 유연한 태도로 집권 여당과 네. 의견을 좀 맞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금투자 관련해서는 뭔가 여야간 그래도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좀 뭔가 얘기가 좀 모일 수도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래 오늘 민주당에선 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오늘 있을 예정인데 일단 잠정 연기가 됐어요. 아니 뭐 언제 그럼 하겠다라는 얘기도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오늘 또 뭐가 있느냐. 여야 정책위 의장이 오늘 만납니다. 김상훈 의원과 진성준 의원, 여야의 두 정책위 의장. 물론 김상훈 의원이 최근에 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약간 상견례 성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두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금투세 얘기 나눌 거냐. 그럼 금투세 아니면 또 무슨 정책적인 얘기를 서로 나눌 것이냐라는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는 한동훈, 이재명 갖고 진성준 약간 다른 얘기 이런 분위기였었죠. 이런 구도였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랑 진성준 의장이 민주당의 진성준 의장의 생각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울러 폭염기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의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 하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꼭 전기료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럽시다.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의 논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합시다. 네.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한 전기료 감면 제안에 진성준, 그럽시다. 네, 아주 흔쾌히 그럽시다. 그랬어요. 초당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 그럽시다. 이런 상황이 또 최수영 위원님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여야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정치도 민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치가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이 뭘 기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의 본령이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금투세가 지금 서로 공박은 있지만 네. 약간 그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전 트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매번 정책 법안 없이 특검 통과시키고 방송사법 무슨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봐야 거부권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의원들 얼마나 무력감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법안 내도 정부에 말하자면 거부권 정부에 맡기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인데 언제까지 거부권에만 둘러싸여서 전국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수가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가 교집합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자.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전기료 감면법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여야 이견 없죠. 이거 왜 또 있어요? 간호사 재정법.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물 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것들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요. 네.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거의 합의를 봤는데 이게 이제 폐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최대 공약수를 늘려가다 보면은 교집합에 대해서 늘려가다 보면은 저는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블랙홀에 빠져버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출됐고 8월 18일 날 누가 되든 이재명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런 서로 양당 지도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지금의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월 정기국회는 다가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작지만 지금의 이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민심이 또 굉장히 또 외면할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한 것 같아요. 네. 전기료 감면 뭐 당장 지금 폭염기에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러나 그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그 이면에 그러면 한전이 적자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는 기본적인 철학, 원칙이 있어야 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네.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깎아주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가진 사람들 또는 기업들, 뭐 농업용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지원은 흔히 말하는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이를테면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쿠폰 같은 걸 받아서 그걸 낼 수 있게 해주는 지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십시오. 올 1월 1일부터 공항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금 절반 감면됐거든요. 다니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그 도로는 민자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에 투자를 한 곳에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그걸 그냥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좋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적자 생기면 그건 누가 감당하죠? 모든 국민의 몫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에는 다 깎아주고 다 뭐 감면해 주는 거. 그다음 넘겨버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네. 이런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이 보통 잘 흥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거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한데 합의만 한다고 그럼 다 되는 거냐?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철학을 갖고 가야 된다. 나라 국간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